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요. 얼굴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혹은 광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등 이 외모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에너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몰아보자라는 글이었습니다. 분명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엎질러진 물,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의 전화 상담 시간이죠.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 여기 아래로 번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문자 주시는 번호도 고지해드릴게요.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또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상담 전에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인사 나눠봐야겠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또 월요일에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오실 때마다 약간 외모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모로 본다면 옷은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려는 그런 기대감, 네. 또 우리 그 아름다운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하고 아우, 함께하는 이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 마음을 밝게 하다 보니까 옷 색깔도 이렇게 화사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또 이 시간은 그 이제 고민 상담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방송을 했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슈 진단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데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고민 상담하고 오늘 같은 날은 그야말로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전화를 주셔서 스피디하게 제대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옷 색깔만큼 밝은 기운이 우리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도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밝은 기운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되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참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밝은 기운 나눠드리려 했더니 오히려 더 네. 밝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영통동에 네. 롯데 캡슐이 하나 있는데 네. 팔 시기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아, 문의드립니다. 영통동에 있는 롯데캐슬 매도 네.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굳이 지금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적당할 때 매도해서 4년 반 됐는데 네. 매도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합해서 상가 건물을 주택하고 된 걸 마련할까 하고 그래서 네,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계셨던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요. 적절한 네. 시기 한번 잡아볼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수원 영통동에 네. 그 벽적골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4년 반째 되셨다고 하는데 어때? 네네. 그때 사신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때 2억 3,500 주고 샀는데 3억 네. 좀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지금은요? 네.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올랐긴 한데. 네. 그래서 계속 배로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양주에 특정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네. 양주 그래. 쪽에. 네. 네네. 그래서 두 집을 적당한 시기에 매매하고 거기도 11년 정도 됐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도 12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네. 매매하고 네. 아래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된 집 쪽으로 옮길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네. 타이밍을 알고 싶으신 건데 네네. 전세 만기가 언제인가요? 내년 5월이에요. 내년 5월이요. 네네. 일단 우선 결론적으로는 내년 5월을 지금은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냐? 그러니까 네. 전세금을 올려받을까 아니면 매도를 할까? 네.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전세금을 올려받게 된다면 네. 또 매도 타이밍은 2년 후로 거슬러 갑니다. 네네. 그럼 2년 후, 즉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갔을 때 네네. 과연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겠느냐라고 한다면 네네. 그다지 그 가격
상승은 많이 안 될 것이다가 답이에요. 아. 그래서 내년 5월 만기 시점에 네. 매도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 이유는요. 네네. 많이 안 오를 것 같은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우선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매수라는 움직임이 정책이 계속 매수 쪽으로 유도를 하도 네네. 계속 전세금만 오르지 매수를 하지를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이요. 예, 예.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네네. 그런 효과 같은 경우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올해 말까지 또 이렇게 말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 안에서 좀 거래가 된다면 좀 네. 이렇게 쉬어갔다가 네. 또 연말에 또 거래가 됐다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라면 그다지 가격 오름세는 적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영통동에 있는 그 벽절골이라든지 네. 살구골 마을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 지역이 사실은 그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실거주 목적인 신도시 택지지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원에서는 그 장안구라든지 팔달구라든지 네. 권성구 또 이곳 영통구가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네.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주거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좀 어떻게 보면 97년도 이후에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어느 정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측면들이 왜 이 집을 안 사냐 하면은 네네. 집을 사려는 다른 대안처로 지금 방향을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네. 광교 신도시도 있고요. 그렇죠. 그 아래 흥덕지구도 있고요. 예예. 지금 11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제2동탄이 있습니다. 아, 제2동탄. 자, 이것처럼 사람이 전세가 아닌 내 집 마련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네네.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은 꾸준히 오를 수 있겠지만 매수를 전향하는 그런 세력들은 크게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큰 금액으로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또 이 분당선이 연장이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 효과가 없어요. 네네. 어떤 출퇴근 수요에 의한 그 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가 14평에서 23평까지 이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소형평형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어떤 그 기대감이 크게는 없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30평대라든지 이왕이면 새 아파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그 단계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매수 세력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활성화된다고 손 치더라도 네. 그 1등 정도로 많은 수요층들이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2차적, 3차적으로 가격이 반등을 할 때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내년 5월 달쯤 해서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으로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내년을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이 가만히 나고 있을 있기 수 있겠는데. 때문에요. 시청자님, 네네. 네,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 네. 내년 5월쯤 매도하시는데 크게 아쉬울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설명 상가, 좀 해줘도 될까요? 저희 네. 살고 있는 집. 네, 아까 이 양주 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양주. 아, 네, 지금 저희가요, 방송 네. 후에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분의 전화로 이어가 보기 예, 예. 때문에요. 예, 예.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얼른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습니까? 인천 남구 도화동에 오래된 아파트, 단층 5층 아파트. 네네. 그거 하나를 2009년에 구입했거든요. 네네. 혹시 아파트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원일 아파트요. 원일 아파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건방이 재건축 전담해서 2009년도에 네, 취득했는데, 네. 그때 1억 7,600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점점 내려가고 엉뚱하게 다운됐거든요.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앞으로 전망 지금 전세 났어요. 7천만 원에. 네, 알겠습니다. 인천 남구 도화동 원일 아파트. 그때 네. 이 매입하실 때 가격이 1억 7,6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손실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2009년도에 이 원일 아파트가 이게 물론 이제 건축한 연도가 지금 보니까 81년도 건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세대수가 45세대고 예, 나홀로 아파트에 이제 재건축 기대감에 어떤 매입을 하셨는데 2009년도라는 시절 자체가 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제일 절정기 때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막차를 타신 겁니다.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생각 같아서는 언제쯤 가격이 올라서 줄 것이냐. 앞으로 예. 가격이 올라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싼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장점은 재건축이라는 화두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 도화동 같은 경우는요. 예,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진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1차 진행되고 여기가 2차로 들어간다 예, 하더라고요. 2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곳이 아니고 예, 개발 예정에 있는 단계다. 예. 사업이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빨리 가야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예. 좀 가격이 오를 텐데 특별히 그런 치는 못하다는 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혹시 갖고 계신 지분을 아시나요? 대지 지분? 돼지 지분이요? 네. 듣기를 안 봐서. 돼지 그러세요? 지분이. 예, 지금 원일 아파트 보니까 이제 5층 저층 아파트예요. 예, 근데 대지 지분이 사실 그냥 일반 12층이나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지금 많기는 하지만 예. 요 정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 대지 지분이 한 15평 안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어떤 게 생기냐면 예, 내가 받는 평가라는 게 있고요.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있고 또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있는데 예. 생각하셨던 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잡힐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신 금액 1억 7천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예. 5천 선이 더 추가 분담금으로 발생한다. 예. 그럼 그게 곧 시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구도심지입니다. 그래서 예. 구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아파트 시세, 아파트가 새로 등장한다고 손 치더라도 예.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밖에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재건축돼서 이후에 어떤 시세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당점도 있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의 재건축 시 어떤 사업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단점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작은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요. 주위의 어떤 투자적인 요소에서 흡수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큰 단지에 재건축을 기대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만이 투자 겸 거주 겸을 할까 하는 수요층들 많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예. 지금 싼 가격에 매도하기는 조금 불만이시니까 예. 반드시 지금 추진위원 구성부터 해서요. 한꺼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 단계가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예. 자,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기폭제가 돼서 예.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만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고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한 2016년도 아니면 2015년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어떤 인천 지하철 2호선 라인 역 세컨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매도 타임이 잡힐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때를 예. 매도 타임으로 잡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의 사업 어떤 속도에 의해서 조금 수요층이 늘어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럼 그 금액이 적당하다 그러면 제가 매도를 권유를 할 것이고 아니면 좀 예. 기다리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한 번 예. 더 연락을 주셔야겠어요. 사업이 진행되는 걸 좀 보시다가요. 매도 타이밍 예. 좀 잡아보시고요. 그때 한번 다시 전화 그 주세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근방 전부 일대를 재건축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그 아파트뿐 아니라 그 근방이 다 오래돼서 네. 알겠습니다, 집들이. 시청자님. 저희가요,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네, 그때 한번 대표님이랑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만이라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매도할 수 있을 때가 그 뉴스에 팔아라는 관점하고 비슷한데 이 지역은 그 어떤 그 큰 특징으로 크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뉴스거리가 된다. 동네에서 뉴스거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그때가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바람이 불 때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네, 방송, 이거 틀리네. 아니, 우리 네. 딸아이가, 네. 광명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집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될까, 전세로 하나 해야 될까. 네.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어디에다 사야 되는가. 또 그것도 광명 궁금하고요. 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광명 주변 지역으로 해서 어디가 날지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우십니다. 네. 네, 제가 대표님께 전화 넘겨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따님이 이쪽으로 이제 발령을 나는데 어디로 혹시 가죠? 글쎄요, 어딘가는 아직 모르는데요. 네. 내년 2월에 좀 발령이 될 것 같다고. 자, 전화가- 그러면 거주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시세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가격이 오를 만한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투자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입주를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광명시만을 선택했으니까 광명시만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그 광명시 같은 경우는요. 주거 지역이 한 4군데 정도로 이렇게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시가지죠. 그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사실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들어간 구역이 구시가지 그 주거지인데 거기 하고요. 또 이 철산역 아래쪽으로 해서 그 철산동이라든지 하안동이라든지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 물론 이제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돼서 한 최근에 그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요. 네. 또 이쪽 그 소아리 쪽이 소아동이죠. 네. 그 소아동 쪽에 한 3년 이내 2010년 정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예. 또 광명역 근처하고 이 그 소아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사이에 있는 택지주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광명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있는데요. 네.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지역으로 4군데 지역으로 해서 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세로 따지면은 일단은 우선은 그 광명 그 재정비 촉진지구 광명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쪽은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거주 겸 투자 쪽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시게 된다면 네.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 중에서도 일단은 그 2010년도 이후에 입주한 그 소아동이라든지 광명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300 정도가 하는데 네. 여기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60%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신축이라는 장점 때문에 그 정도 가격선이다. 즉 입주를 해서 신축 이미지는 좋은데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거주 편의시설은 오히려 철산역이라든지 철산역 아래에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들보다는 빠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좀 어떤 아파트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철산역 아래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있어요. 네. 80년대 후반에 지었거나 아니면은 90년대 초반에 지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시세일 거예요. 네. 차라리 거기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를 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략 뭐 3억 이하로 해서 네. 충분히 좋은 집을 평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몇 시세 평이요? 차익 그 평형을 우리 따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꼭 30. 평수는 한 28평 정도. 네.
네. 네, 충분히 28평 쪽으로 하면 3억 안쪽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소화동이라든지 광명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4억 가까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 또 부동산 이 아파트란 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선호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역 가까이 있느냐, 서울하고의 그 직주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선의 그 철산역 부근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시세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아파트 한 3군데 찍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찝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말씀해주신 철산역이 또 광명역이랑도 한 4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쪽이 더 낫다면 교통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목소리 참 밝으시네요. 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는 동안 무료 문자로도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청자 9449님이 보내주셨어요. 5천만 원 미만의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노후된 소형 아파트나 신축 다세대 주택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처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세 개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투자처로. 어느 지역이 제일 낫다? 어떤 게 제일 낫다라고 보십니까? 자, 지금 그 3가지죠. 노후된 아파트, 네. 소형 아파트냐, 아니면 신축 다세대, 주택. 네. 투룸, 쓰리룸이냐,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주거지, 오피스텔 같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주거지 내에 있는 그 원룸 신축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 공급 그 부분에 대해서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좀 앞으로는 그런 주거지에 그 원룸들이 이렇게 대거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꾸준히 새로 지어진다면 투룸, 쓰리룸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희소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안에 신축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네.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굳이 뭐 다른 그 어떤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소형 아파트도 장점으로 따지면은 전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금이 밀어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투자해서 나중을 기약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매도를 했을 경우에 많은 수요층들한테 좀 매도하기가 손쉬운 부분이라면 일단은 수익형이 좋고요. 또 아까 같은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반드시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그 구체적인 부분은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와서 많은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답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신축 원룸, 새 혜택 부분 누릴 수 있는 걸로 잘 골라보지 하셨네요. 자, 9449님이 좋은 투자 하시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시간을 이어갔고요. 또 세미나 이야기 앞에서 살짝 해주셨어요. 세미나 일정 고지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연말을 대비한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1부 순서 상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고요. 오늘 방송 후에도 전화 가능합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02797-0300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로부터 1,235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리금 상환을 받기 위해 관급공사 현장 7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군인공제 관계자는 오늘 쌍용건설로부터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을 8개월 동안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공사 현장 7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PF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해 1,200억 원 회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 회사로 출범합니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서발 KTX의 코레일 계열사 출범안을 확정짓고 민영화 논란을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해 민간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민영화 논란이 있었지만 코레일은 공공자금 참여 부족 때는 정부 운영기금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 1 재건축구역 등 5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5곳을 해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자는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와 신내동 493번지 일대를 비롯해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구로구 오류동 18-8번지,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영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오늘 최계훈 사장과 전 직원이 참여한 열린경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간부진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학자금 무상 지원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학송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4일 주주총회에서 김 전 의원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최봉환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3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김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은 후 다음 주 취임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진해에서 16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친박계 중진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가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댐 사업 사전 검토 협의회를 발족하고 댐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댐 사전 검토 협의회는 오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규정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며 이후 지난해 말 수립된 댐 건설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11개 댐 모두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4번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동주 대표님께서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 처음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각오가 한마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정확한 정보, 또 생생한 정보, 또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뭔가 임팩트 있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키워드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습니까?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의 투룸 매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호선 때, 6호선 때 라인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귀가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양팔석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2개가 되겠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기대는 바로 그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서울 중심의 아현 뉴타운 내의 염리 2구역과요. 주변이 전부 개발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의 투자처, 바로 강동구 천호동의 매물을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슈퍼맨 이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도 역시 두 곳의 정보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염리동이라고 하셨나요? 염리 쪽으로 한번 가서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입니다. 6호선 대흥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7년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40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은 25제곱미터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주비를 지급하는데요. 무이자 8,800만 원, 유이자 8,5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6,700만 원입니다.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입니다. 저희가 입주권 매물이라 좀 생소한데요.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렴한 급매물이 특징이죠. 실투자금 불과 6,700만 원.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6,700만 원의 실투자비는 거의 찾아볼 수 어려운 그런 매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높은 사업성에 따른 수익이 크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지역 자체는 927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 조합원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약 한 40%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세 번째는요, 저렴한 투자금이죠.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 시에 높은 시세 차익, 6,700만 원 대비해서 실질 총 부담금 대비해서 투자 수익은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높은 사업성과 저렴한 투자금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포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마포권은 이미 명실상부하게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의 1순위로 꼽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바로 공덕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한 10분, 대흥 6호선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한 3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는 6호선이기도 하지만은 한정거장을 가게 되면 공동역입니다. 여기 바로 공항철도 경의선뿐만이 아니라 6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 지역에 전철 노선이 잘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그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마포대로, 신촌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의 획기적인 어떤 그 교통 여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사대문과 서울역, 또 여의도, 상암 DMC 이런 지역들이 전부 반경 4, 5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 어느 것보다 투자의 메리트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또 도림은 뉴타운을 포함하게 되면 자그마치 3만 3천 세대의 신도시급 규모로 거듭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학군 수요에 따른 커다란 그 매수 효과가 큰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도심 지역과 인접해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이쪽 지역에도 뭔가 많은 공사나 개발 현황이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현 뉴타운 이미 사업이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역이죠. 18,000여 세대. 북아현 뉴타운이 약 한 12,000여 세대를 포함하게 되면 두 뉴타운만 해도 3만 세대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도남은 뉴타운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이 최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시청이죠. 시청에서 불과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나타나는 곳, 이곳이 바로 새로운 신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바로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지역의 새로운 뉴타운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상업, 업무, 주거가 전부 통합된 교통 인프라의 핵심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해 보면요, 서울 사대문과 또 강남, 여의도, 영등포를 아우르게 되죠. 이 3도심 중에 두 축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의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의도가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의도의 개발 가치를 앞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입지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입니다. 염리동 이 재개발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고 있는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미 이주가 50%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철거가 진행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1군 브랜드죠. GS 건설에서 짓게 되는데요. 시공사가 927세대입니다. 조합원 수 임대 아파트를 빼고 나도요. 조합원 수는 불과 4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분양분이 306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사업성이 장점입니다. 총 그 24층 높이의 12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017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언제? 바로 내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이후에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그 입주 시에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높은 시세 차익, 입주 시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입주권 가격과 또 미래 가치까지 저희가 가격 분석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예, 오늘 그 소개드린 매매가 자체는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가 2억 2천만 원, 프리미엄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인데요. 이주비가 1억 7천, 약 한 300만 원, 무이자 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인데요. 입주 시에 그렇다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24평형 기준으로 약 한 3억 9천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입주 시에 형성되는 아파트 가격은 약 5억대 초반. 그렇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포함한 아파트를 24평형 분양받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소요 금액은 4억대 초반. 그렇다면 실제로 6천만 원대 초반에 실투자비 바로 투자를 했을 때요.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투자 예상 차익은 자그마치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150%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과 가격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다음 매물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처음으로 저희에게 매물 정보 공개하시겠네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의 매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 방 2개, 욕실 하나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9,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이고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2호선, 6호선이 만나는 곳이다 하셔서 좀 궁금했는데 합정역 쪽이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지 저희 추천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즉 더블 역세권인 합정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로서요. 특히 역세권에서 가장 부족한 투룸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한 임차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성까지 있다. 즉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즉 수익과 가치 상승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조금 전 화면에 비춰졌던 지도만 봐도 뭔가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한강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합정동 하면 또 한강변을 특히 또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높게 반영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교통 부분을 포함해서요. 어떤 장점들이 가지고 있나요? 자, 이 합정동은요. 네. 마포구에서 4대 성장 거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즉 마포구에 4곳을 지정을 해서 지역의 경제 중심지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곳이 있는데 그 4곳이 바로 상암 DMC, 그리고 오늘 매물이 있는 이 합정, 또 오늘 매물이 있는 곳과 가까운 홍대 입구, 마지막으로 공덕 지역이죠. 이렇게 마포구와 또 서울시 균형발전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런 서울시의 지원까지 받는, 즉 지속적인 개발을
호재가 작용되는 곳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또한 그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춰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개발 가치 또한 보유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조금 전 지도에서 학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 부분에서 걱정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포구 자체가 상당히 서울에서 유명한 4년제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유명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곳으로서 항상 학군 수에 의한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 촉진 조례에 의해서 개발 압력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 개발 부분도 저희가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자, 이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지금 현재 합정역 일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시범지구가 바로 합정역 일대인데 유일하게 균형발전 촉진지구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합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1구역은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즉 복합된 복합 단지가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4구역은 보험과 은행, 즉 금융기관의 순수 업무와 상업 지역이 또 복합적으로 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에 또 2구역과 3구역이 주거와 판매, 여기에 공공 업무 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 진행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확실한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공원이 또 크게 생긴다 이런 호재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또 뭔가요? 네, 바로 그 당인리 발전소죠. 당인리 네. 화력 발전소인데 드디어 이 당인리 화력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지하 발전 시설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복합 화력 1, 2호기를 착공을 하면서 이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요. 지상의 75%는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 도서관, 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을 함으로써 관광 상품을 한다는 것이죠. 또 세계 최초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지역의 관광 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처음 저희가 추천 포인트 들었을 때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좀 자세히 한번 듣고 갈게요. 자, 역세권 고밀 개발은요. 역세권과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역세권 하면 무조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고밀 개발은요. 2010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역세권의 고밀복합 가능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건을 보게 되면 자, 국철, 도시철도, 경전철 등 역승강장 중심점이거나 그 간선도로 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이면서 2개 이상의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역 또는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역 이런 요건이 돼야 되고요.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가 만나야 된다. 즉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최소한 환승 역세권이거나 역으로서 주요 역세권으로서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이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법 제정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24곳의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한 곳을 발표를 했었죠. 권역별로 나눠서 그중에서 바로 이 합정역과 바로 또 한정거장 차이에 있는 홍대에 있고요. 마포구에서 벌써 2곳이 선정됐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또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그 내부적인 특징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얘기해 주세요. 자, 2014년 5월 준공이 예정이고요. 2호선, 6호선 합정역과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5층 중 4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주목할 것은 역세권이며 초역세권이면서 방 2개와 거실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많은 수요자들이 찾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책의 수혜를 받는 매물에 대한 참 목마름이 많으실 텐데 이 매물 또한 4.1 대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여기에 보유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산입 제외라는 이러한 큰 특징까지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대였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그 점 매매가부터 해서 쭉 분석해 주시죠. 자, 이 지역은 주 수요층이 젊은 수요층입니다. 즉 네.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신혼부부가 주 수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의 임대가가 매우 높고요. 해마다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즉 전세를 재계약할 시에는 거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임대가 상승 지역이 높은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매물은 전체 매매가 1억 9,800만 원에서 전세 1억 7,5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신 매물로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2,3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월세 수요 자체도 풍부한 지역으로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대출을 조금만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을 3,800만 원대로 높이긴 하지만 월 36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마름이다라는 표현도 아까 전에 좀 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충족이 되는 매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양팔석 대표께서 매물 하나 더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6층 건물 중 6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실 때 숨은 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길래 숨은 진주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이 천호동 지역에는 투룸, 쓰리룸은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형 원룸 공급은 거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서 단기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매매가의 특징입니다. 바로 주변 지역에 이런 정도의 매물이라면 1억 7천만 원대를 호가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1억 4,500이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그런 가치가 있고요. 또 한강공원이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주변의 개발이 풍부한 개발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바로 올림픽대로가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강남에 직장을 둔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면요. 바로 강남에 접근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좋다. 또한 전철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5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암사 전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의 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생활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재래시장, 백화점, 또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고요. 또한 대형 그런 할인마트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한강공원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또한 주변이 풍부한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을 말씀드립니다. 네, 풍부한 개발 호재 이야기 주셨는데 이쪽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개발 호재 바로 네. 구리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바로 올 내년 초에 개통이 되는 암사대교를 넘어가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서울시에서 말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죠. 그런데 5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상주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인구 유발 효과와 함께 미래 가치가 높고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천호뉴타운과 천호균용 발전지구 그렇습니다.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3, 4년 뒤면 이주가 시작이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큰 호재 바로 고덕주공과 둔천주공의 이주가 언제? 바로 내년부터 이주 시작이 됩니다. 몇 세대? 2만 3천 세대. 그렇다면 암사, 성내, 천호 이런 지역의 단독 다가구 주택 총 비율은요 불과 2만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 3천여 세대 이주 중에 임차인들이요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임차 보증금이 2만 60% 70%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청내, 암사, 성내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단기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전철 9호선이나 전철 8호선의 연장 노선까지 있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가닥이 다 잡혔을 것 같은데요. 건물 어떻습니까? 건물은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세대로 구성되는데 오늘 그 특징은요. 바로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6층 중에 6층을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제 전용 면적 자체가 8.5평으로요. 아주 편안한 조금 좁지만 신혼부부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편리한 구조고 내부에는요. 웬만한 옵션들이 전부 구성이 돼 있다.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 수익률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 분석해 주시죠. 예, 1억 4,500만 원 전세로 편안하게 두십시오. 1억 2,500만 원일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천만 원입니다. 더구나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되고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 월세 전환하십시오. 그랬을 때 2천에 60 내지 70만 원을 받게 되면은요.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3천여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연총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수입 370만 원. 수익률로 치면은 12%대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연간 수익률 10% 이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던 이동주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트렌드와 전망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쪽이고요.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02-2077-6394번 세미나 일정 더 자세히 고지해 드릴게요.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은요. 양팔석 대표,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